네,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 이슈 역시 수도 서울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네, 특히 거물들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요. 충남대 김동래 초빙 교수 모시고 오늘 후보 경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누리당 후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제 캠프도 다 개소식을 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컷오프가 어떻고 경선 날짜가 정해지고 하니까 속된 말로 하면 피말리는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네. 피말리는 레이스다. 이 박원순 시장과 대결하기 전에 내부에서 경쟁 일단 치러야 되잖아요, 교수님. 그건 물론이죠. 예. 예단을 좀 해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점치시죠? 글쎄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누가 이긴다 안다는 거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또 특히 또 투표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누가 될 것 같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그 변수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있는지 좀 하나 짚어볼까요? 네, 제일 아주 따끈따끈한 변수라고 할 거는 바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함께 보시죠. 좀 보시죠. 매일 이거 조선일보만 인용할 수도 없으니까. 동아일보 오늘 오면에 보면은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빅3, 네. 즉 정몽준, 김황식, 이혜원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정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2명으로 재압축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변수가 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이제 오늘 내일 27일까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2명으로 압축하는 흐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전망을 이름을 이렇게 압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네. 자 이제 셋이 싸우는 게 네. 둘이 싸우면은 네. 그러면은 이 둘끼리의 전선이 뭐 아주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면서 거의 뭐 그냥 난타전 수준으로 하고 부작용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겠죠. 두 1대1로 할 거물이. 경우에. 네. 예. 여기서 컷오프가 2명으로 압축한다는 건 이혜훈 후보가 탈락된다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예. 지표가 원체 적으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어쨌거나 이혜훈 후보도 빅3 안에는 들어있고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혜훈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이나 예. 새누리당의 대의원이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 네. 일단 이제 왜 국민까지 포함되느냐는 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표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 정몽준 후보를 찍을 것이냐 없으니까 네. 뭐 아니면 김황식 후보를 찍을 거냐 아니면 아예는 안 할 거냐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이 김황식 후보하고 저 정몽준 후보 차이도 별로 안 되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둘로 압축하는 것이 또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선거 공학이라고 할까 누가 되느냐는 경선 게임에도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상 흥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 이 새누리당이 왜 이걸 합니까? 서울시장을 탈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스파링 파트너가 없어서 혼자 허공에다 이제 이 잽을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여기는 그냥 뭐 거의 그냥 그만 피가 어떻게 절절 흐르는 싸움을 할 텐데 흥행이 어떤 게 더 되겠습니까? 이쪽이 새누리당이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야 우선 관심 있게 저거부터 볼 보자 수밖에 이럴 거 없죠. 아닙니까? 예. 여기는 뭐 혼자 해보면 발표 같은 거나 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서로 그냥 동물적인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흥행적인 측면도 고려했겠지만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달리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뭐 그렇게까지 깊은 속은 알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네. 현당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요 그다음에 이제 3자 대결이냐, 2자 나머지는 대결이냐. 이제 우리가 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투표율이 어떻다든가 당협위원장을 몇 명을 확보했다든가 등등도 있지만 네. 그건 뭐 어느 선거에서나 있는 일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한 몇 가지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키워드로 좀 네, 압축을 그러시죠. 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은 이 2명으로 압축하는 정밀 여론조사로 한 거 안 하고와 관련 없이 네. 우리 모르니까 일반적인 변수죠. 일단은 이혜훈
후보까지를 포함한 상태로 해야지. 지금부터 이 언론이 먼저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3명을 염두에 두고 할 경우 실제 이제 또 내일 져서 어떻게 바뀌면 그때 가서 달리 설명을 드리더라 하더라도 첫째는 박원순 시장과의 차별화가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를 찍어야 박원순 시장과 다른 시장을 펼칠 것이며 또 이길 것인가. 네. 그럼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무슨 서울시 시정이라든지 예. 또는 그분의 무슨 캐릭터라든지 예. 정체성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오늘 출범하는 그런 당과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김항식 후보는 김항식 후보대로 정몽준 후보는 정몽준 후보대로 내가 저 사람과 분명히 달려다 하면서 새누리당 지지 세력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 세력이나 중도계층한테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첫째가 이제 박원순 장의 차별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가령 이런 경우에는 하나 더 붙이면 반값 등록금 같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서울 시립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과연 그 현장에서는 말대로 반값 등록금대로 해서 그 학교가 발전이 됐는지 지금도 후퇴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제 정밀 진단을 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겠다는 큰 승부를 던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했던 걸 중단했던 걸 다시 할 거냐 그대로 안 할 거냐가 문제까지 또 있고. 뭐 세력 정책 측면에서. 공동선이라던가. 네네네. 이 박원순 시장이도 무상버스 어떻게 할 건지도 물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친박 논란이죠. 네. 근데 그 뭐 어느 쪽에서 주로 이 얘기는 정몽준 의원 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겠죠. 친박 논란은 이제 일종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런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불공정 경선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좀 자기가 일종의 반사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동정표라도 얻으면서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구도를 만들어 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김황식 후보가 여기를 완광히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해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친박이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안 한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친박도 나한테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명박 계통도 있고 과거 뭐 야당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캠프에 좌장으로 있는 이성원 의원 이분은 또 친박의 핵심인데 또 그분도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친박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참 애매한데 그걸 꼭 붙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서울시를 새누리당이 차지해야 된다고 네. 하니 참 유권자 개인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참 독특합니다. 상대 후보들이 아무래도 김황식 전 총리한테 계속 그 부분을 질문을 하겠군요. 그렇죠. 질문하는데 하여튼 딱 부러지지가 않아서 네. 좀 뭐라고 할까 용각산식 발언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되고. 내심 좀 싫지 않은 기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네. 뭐 네. 지금은 뭐 친박 아니라 친이라도 표로 모아야 될 테니까. 네. 그다음에 또 뭐 가끔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문안 인사도 또 한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이혜훈 의원은 아예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해요. 네. 고고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일에 관여할 리가 없다. 이러고서 또 그러니까 아주 또 이 친박 논란이. 그러니까 그것도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 정책 함의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이제 본인들 유권자마다 판단을 하겠죠. 기타의원들도. 네. 아마 국회의원들도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미묘하네요. 네. 또 다음 그다음에 또 있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선택입니다.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게 제가 무슨 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아직도 어디 지역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는 명백히 있죠. 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저는 또 영호남도 아닙니다. 충청도입니다. 논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은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야당 성향을 보였던 호남 유권자들이 야당을 나중에 본선에서 지지하는 건 별개고 예. 가령 호남 유권자들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또 영남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서울에서 이 영남하고 호남 출신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해운 의원은 마산이고 정몽주 의원은 부산이고 김항식 의원은 전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문제. 여기서 왜 유권자들이냐. 네. 새누리당 경선은 대체로 대의원 20%, 그다음에 일반 당원 30%, 네. 그다음에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내가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국민들이 하면 그걸 공모를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국민들 유권자들 비율을 또 한 30% 배정하고 네. 여론조사를 20%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는 일반 국민. 당원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겠죠. 건가요? 그런데 그게 몇 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또 사실은 또 말씀 잘하셨는데 섞여 들어올 때 어느 쪽이 섞여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시면. 근데 네. 다만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도 있고 고질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네, 엄연한 뭐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그렇다, 예. 말씀이시니까요.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TV 토론이네요. TV 토론이죠. 네, TV 토론을 4번 이상 하게 돼 있어요. 4번 이상. 4차례 네. 이상. 뭐 이제 그건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내가 뭐 하는 거겠죠. 네, 거기다 덧붙이면은 왜 순회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서 나중에 완샷으로 투표는 한 자리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3번 정도를 또 정책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가령 텔레비 토론을 할 경우에는 7번 정도 하게 됩니다. 네, 예. 4번 이상은 꼭 해야 돼요. 네. 근데 서울의 유권자가 1천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지지하고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마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 몇만 명도 다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몇 백만 명, 몇 천 명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지. 네. 그러면 텔레비 토론처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미디어 선거가 중요해질 겁니다. 예. 저 TV 조선도 그런 데서 아주 순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는 국민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저분들의 생각을 보는데 여기 이제 아주 어항 속에 든 물고기처럼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 백지신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친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재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 토론을 하는데 세 사람이 토론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김 앵커의 말에 의해서 나하고 우리 이 앵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된다. 아, 네. 둘이 되면 더 복잡해질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운 의원은 사전 질문서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러고 있어요. 뭐 굉장히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좀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있는 거죠. 지지세가 좀 낮은 분은 자기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거의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 것이고 네. 각 후보들도 여기 아주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게 최고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걸 겁니다. 네. 지난번에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 때를 기억하시면은 네.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줘. 그래서 그동안 보면서 말하는 거,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자질이 어떻다든가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는 분들 중에는 저 사람 성격 참 개성이 강하구나, 괄괄하구나 이렇게 부를 것처럼 이미지가 보인단 말이죠. 예. 여기도. 아, 저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다. 내용 숙지가 안 된 모양이다. 네. 어저 사람 훤히 꿰고 있다. 언어의 동원하는 구사하는 언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아니면 솔직하다. 네. 여러 가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변수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